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기운이 좀 안 나죠? 근데 지금 며칠씩 지나면서 느껴요. 한 사람이 지나간 이 발자취가 정말 너무나 위대했다라는 걸. 조국 장관의 이 검찰 개혁안들이 하나하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검찰이 이걸 다 받아내고, 검찰도 스스로 자기들의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정말 누구도 하지 못한, 어떤 법무부 장관도 그 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35일 안에 다 해놓고 딱 국회가 할 일만 남겨놓고 갔네요. 그래서 정말 조국한테 그렇게 사퇴하라고 외쳤던 그들조차도 국감에서 왜 조국 안 나왔냐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욕을 하는, 예, 조국 금단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네, 정말 이 조국이 어떻게 보면 쟤네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골룸의 반지였던 거야. 그 조국을 가지고 마지막 그 총선까지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너무 읽혀요. 왜? 갑자기 조국이 호련히 사퇴함으로써, 뭔가 이걸 가지고 더 흔들려고 했었던 것들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 스텝이 꼬인 게 보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억지를 가는 거죠. 이러다 역풍 맞을 것 같아. 뭐,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조국이 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10월 항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러면서 뭐 이번 주에 또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떠나자마자 공수처 절대 불가. 네, 그러면 정말 너무 속셈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검찰도 지금 보면은 정경심 교수의 그 진단서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진단서의 병원 명이랑 그 의사명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진단서고 마치 그 병명 가짜로 그 엄살피워가지고 검찰 수사를 안 받는 것처럼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걸 JTBC가 받아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걸 보도하는 손석희의 얼굴 표정이나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하는 표정을 보면서 제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네요, 진짜. 근데 알고 봤더니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 거였어요. 정경심 교수의 그 변호인이 바로 그 언론에다가 그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진단서를 이렇게 공개를 했더니 그게 병원이랑 홉스랑 다 나와서 그 옆에 있는 환자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병원이나 의사명을 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검찰이랑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걸로 이미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제출을 했더니 뭐 병원명 빠졌어? 의사명 빠졌어? 거기다가 왜 정형외과야? 지금 지금 엄살 피우는 거야? 수사 안 받으려고? 이러면서 역공을 하면서 이걸 엄프를 해요. 진짜 이게 사람이냐고요. 지금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여야, 이게 진보냐 보수냐, 조국이냐 반조국이냐가 아니라 이거 진짜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2주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직 하강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40%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마다 3% 이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를 만약에 조국 정권이 버텼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진짜 이 여론의 압박이라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테러가 끊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5%로 해서 한 4% 이상이 올랐어요. 4.1%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민주당의 지지율도 4% 이상이 올라가지고 그 39.4%예요. 지금 40%대를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중도층들이 지금 다시 다 복귀해가지고 민주당이랑 문재인 대통령한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단 시끄러운 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다시 또 간 거야.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한 80% 정도가 지금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됐고, 검찰개혁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지금 그 여론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나서 지금 이제 경제 행보를 많이 하시니까는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더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10월
11월, 12월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 시간인데 이 국회의 시간을 좀 세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정말 좀 다행이라고 판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또 한 가지 오른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 장관이 떠난 다음에 되게 강하게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각 부처에 지시하는 것들, 국무회의에 의결하는 것들이 딱 이제 일하는 모습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또 이렇게 그 어떤 언론의 중심으로 부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나 윤석열이 알아서 뭐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본인들이 알아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할 애들이 아닌 걸 너무 잘 아니까 기한을 딱 정해서 10월 안에 중요한 건 다 통과해.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에 맡겨. 그리고 검찰 개혁은 포기하지 않겠어요. 검찰 개혁은 그러니까 뭐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정말 딱 천명하다 보니까는 이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왜냐? 조국은 반대해도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진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개국본에서 여의도에 가잖아요. 여의도에서 진짜 세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국민들이 얼마만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절실한지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여론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2달 동안에 이 전국에서 보면 중도층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각 진영이 이제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결집한 모습에서 시끄러. 뭐 조국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 손석희가 저렇게 떠들고 JTBC가 떠들고 윤석열이 막 뭔가 정의로운 검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나서서 총장이 나서서 저렇게 날 정도면 조국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너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시간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JTBC가 아무리 우리가 촛불 집회가 몇백만 명이 나오고 정말 돌아오라 손석희를 외치고 지금 JTBC에서 그렇게 뭐 시청률도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도 이 손석희가 끝까지 이 검찰 편에 서가지고 나는 검찰이다라고 외치는 거는 결국은 중도층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중도층을 흔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것만 보고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국에서 이 JTBC의 이 손석희의 배신은 너무 뼈아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층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좀 이제 이번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JTBC는 이미 완벽하게 돌아섰고 손석희는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이제 이 옛날의 손석희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알릴레오의 그 어저께의 그 방송을 가지고 지금 기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희롱이라고 쳐. 100번 양보해서 성희롱이라고 쳤게. 기분 나쁠 수 있어, 솔직히. 이게 성희롱을 떠나서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자로서 여자로서 기분 나쁠 수 있어. 내가 그거는 인정해요. 근데 이걸 딱 하자마자 진짜 득달같이 지금 KBS 기자협회, 한국 여기자협회, 한국 기자협회,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조, KBS 이 노조들이 다 일어나서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경악스러운 성희롱이라고. 유시민 이사장은 해당 방송사의 진행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 그러니까 그 기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를 비판한 게 아니라 유시민이 이사장을 타겟팅하고 있어요, 이 기자들이. 여성 기자를 전문 직업이나 동료로 보지 않고 성희롱 대상으로 본 폭력이자 인권유린이다. 폭력이자 인권유린? 난 너무 기가 막혔어. 게다가 심지어 이 모든 이 언론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언론협회들 다 모여가지고 유시민한테 진짜 원상폭격이야, 진짜 폭격을 가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JTBC가 매우 자세하게 보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검찰이 우리는 기자한테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런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검찰발 그 변명을 그대로 또 맨 마지막까지 다 실어줘요, JTBC가. JTBC는 그냥 나는 검찰이다예요. 그냥 검찰 홍보 방송이에요.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진짜 마치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온갖 쾌락을 누리고자 했던 그 정말 이 파우스트인가? 메피스토한테 영혼을 판 파우스트? 그 파우스트의 끝은 지옥불이라는 거.
이게 폭력이고 인권유린이라고? 자, 그러면은 진짜 하호영 기자가 보도를 하자마자 8시간 만에 지 부하한테 수사하라고 바로 고소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하니? 기자들한테 이렇게 거짓 정보 흘리면서 2달 이상을 한 가족을 완전히 진짜 인권유린하고 거의 3대를 멸하는 이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니? 니네가 나경원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이라도 한번 해봤니? 니네가 박근혜나 이명박에 대해서 비판이라도 한번 해봤니? 어디서 인권유린이라고 하고 어디서 폭력을 얘기해? 최소한 기자로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나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서 지금 유시민의 알릴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라면서 무슨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조치라는 거는 알리려고 방송 닫으란 얘기잖아. 야, 달을 가르치면 손가락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건 김경록 씨에 대한 그 인터뷰를 KBS가 어떻게 왜곡했고 기자와 검사가 어떻게 왜곡했냐라는 걸 적나라하게 밝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본질은 다 사라지고 지금 성희롱만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인데 기자의 그 취조가 검사의 취조 내용과 똑같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자가 물어보는 거는 계속 김경록 씨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방식이고 그 질문도 검사랑 똑같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결국은 그 김경록 씨가 한 말을 하나도 믿지 못하고 검찰 말 믿으면서 그 사람의 그 인터뷰를 편집해가고 결국은 그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알맞게 편집해가지고 뉴스에 보낸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른 관점으로. 네, 저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서도 봤지만은 유시민 이사장이나 조국 부장관이나 얘네들은 그냥 밥이야. 자기들이 위예요.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지만은 철저하게 그냥 진짜 어떻게 오만방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말 자한당이나 자한당 국회의원이나 이명박근혜를 얘네는 비판한 적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이 나라의 법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 나라를 진짜 혼란의 소용돌이로 이렇게 나눴는데도 단 하나의 비판한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친노나 친문, 그 다음에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 정당, 심지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지지하는 이 거의 2천만에 가까운 국민들을 그냥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의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속칭 자기 스스로 자기는 중도고 진보라고 하는 이 언론들이 보이는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게 토 나오는 수준이에요. 나경원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해찬, 노영민 조국 사태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네, 지금 민주당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손혜원 의원이 딱 걸렸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그쪽에서 책임진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누가 사과하고 누가 사퇴했는지요? 당시 자한당과 나경원 의원 자신의 스탠스는 기억나요? 잘나디 잘난 자한당 원내대표께서 이미 사퇴한 장관 하나 붙들고 너무 울거먹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탈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